바로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 곳에 모여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었죠. 집권 후반기를 맞아 소통 행보에 나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이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단 국민과의 대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례적으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이제 형식이 없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응답하는 그런 또 질문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좀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하고 소통했다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주로 이제 뭐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경제, 그다음에 부동산, 뭐 노동 이슈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또 대통령께서 많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아주 그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100분이라는 시간적 제약도 많았습니다. 정치, 또 경제, 사회와 외교 등 다양한 현안이 질문으로 또 다뤄지기도 했었는데요. 답변이 그렇지만 도로 아쉽다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대화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름 의미 있는 자리가 좀 됐었다고도 보여지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어떤 임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이런 질의응답 형식의 회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좀 그 처음으로 시도하는 어떤 신선한 그 미팅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100분도 사실 모자르다 보니까 예. 더 이상 117분이라고 하는 시간도 많이 사용을 했고 처음 진행되는 방식에서 뜻깊었던 어떤 시도였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이런 질문이나 그다음에 응답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체 16,000건 정도의 질문을 추려가지고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8,000건 이상이 경제 뭐 노동 이슈였다고 해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좀 다루는데 좀 초점을 뒀으면 조금 더 내용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그 회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은 조금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주제를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렇게 다 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주셨다는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전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어제 주된 이 대화 내용이었던 경제 분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이 좀 주를 이뤘습니다. 대통령 발언 어제 어떻게 이 부분 들으셨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그 가계 자산의 한 77%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관심 있어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단언하시기를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실은 조금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 파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하나요? 그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요, 전국 아파트 가격 그 상승률이 한 2.5%밖에 안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가격 상승률,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7%. 그다음에 이제 일부 좀 그 인기가 있는 수요 지역 같은 경우는 20%가 더 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전국 집값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의 어떤 주요 집값하고는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교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꼭 머물러야 되는 어떤 거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양극화되면서 오를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러면은 실제 집값 안정이 이루어졌냐 봤을 때는 약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조금 와닿지 않는 거고요. 전국 지표로만 보면은 상당히 낮은 것 같지만 서울의 특히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20% 이상 올랐다는 거는 한번 그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좀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많이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현실과의 좀 괴리도 있었고 이 부분을 예.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을 그러면서 경기 부양에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집값을 잡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상반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좀 이 두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발언했던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경기 부양에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하셨는데요. 그 역대 정권들이 그 경기가 좀 부진할 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가지고 뭐 민간건설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단기간에 경기 부양하는 그 수단으로 좀 활용한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 견해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2014년도 7월달에 전 정부에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TV, 그다음에 DTI 이런 그 부동산 공급 규제에 대한 그 완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DTI나 LTV 비율이 이제 낮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높아지면서 그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그 연이어서 중앙은행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기준금리가 두 달 사이에 2.5%에서 2%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가 부진하니까 그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이제 그 민간 건설사들도 공급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책을 그럼 안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서민 그 주거 시설을 확대하고 서울에 집중돼 있는 그 인구를 좀 지역으로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SOC 건설 투자는 주로 교통 광역망, 광역 교통망의 좀 그 확대, 좀 개선을 이제 추진하는 쪽에서의 그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는 좀 별도로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뭐 분명히 예. 그런 스탠스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특히 주거지로서의 그 공유제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그 가격을 규제하고 나머지 국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한 그 인프라는 확충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노동 이슈였습니다. 집권 정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질문이 좀 집중이 됐었었는데 결국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계속 밀고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속도 조절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소위 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그 스탠스가 뭐 계속 최근 2년 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특히 자영업자분들한테 많이 부담이 됐다는 얘기하시면서 예. 내년에는 한 4% 정도로 좀 수위 조절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성에 대한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 공약이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포용 성장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인상이 깊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소득 주도 성장은 계속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이제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많이 얘기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그 이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임대료라든지 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피상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현안은 바로 주 52시간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도 피력을 하셨습니다. 국회 입법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에 대한 그 앞서 전날 또 정부의 또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 대책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실의 지금 반응은 좀 상당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갈등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는 주 52시간 그 시행하는 거를 좀 1년 유예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상당히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거는 상당히 이제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 52시간에 대한 그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자본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예. 주 52시간 그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 제조업 중에서 주 52시간이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매출을 감소시켜서 기업의 어떤 그 수익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별로 또 기업 규모별로 좀 그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거 어떻겠나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가 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좀 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주요 굵직한 현안들 좀 짚어봤고요. 끝으로 이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 좀 이번에 미처 좀 빠졌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짚어주시죠. 예, 부동산, 노동, 그다음에 또 투자 분야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인 얘기를 강조하셨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시행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 그 지역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대책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후속 대책이 논의되고 있죠. 예. 뭐 심지어는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또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부동산의 가격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은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이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주 52시간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유연근무제라든가 탄력근무제 좀 확대하는데 입법화가 안 되는 게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가야 될 길은 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산업별로 또 업종별로 이렇게 노동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그 제도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세련된 어떤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투자 부분인데요. 그 민간 건설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내년도 예산 12% 정도 증액돼 있는데요. 뭐 좋습니다. 서울에 집중돼 있는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그 광역교통망을 확대하는 측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과 어우러져 가지고 발휘가 될 때 이게 부동산 경기도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기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